시국씨! 시국씨! 지금 이 시국씨 등판 각인데 어딨는 거야? 작년 일본 불매운동 기억나지? 지금 1년 만에 또 시작되게 생겼어. 일단 1년간 진행된 불매운동 근황부터 알려줄게. 먼저 올해 7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이 작년보다 23% 줄었어. 그 중에서도 맥주, 자동차 수입이 확 줄었지. 맥주는 80% 넘게 떨어졌어. 유니클로는 약 20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전체 매출도 30% 떨어졌대. 심지어 닛산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철수할 예정이래. 근데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 모여라 동물의 숲 사태 알지? 그거 말고도 소니코리아, 아식스, ABC마트 등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이런 불매운동은 기업에게 큰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대표적인 게 롯데야. 오죽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는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롯데는 지금은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세우고 키운 기업인데 그것 때문에 일본 기업이란 인식이 퍼지고 불매운동 대상이 됐어. 쌀로베레는 일본산 쌀을 쓴다는 소문이 돌자 우리는 중국산 쌀을 쓴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어. CJ제일제당은 한 원료가 일본산이라는 이유로 곤혹을 치르다가 결국 연내 100% 국산 원료를 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어. 근데 이런 불매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노제팬, 일본 불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뉴스 보야지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일단 일본이 작년 7월 대한민국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어. 우리 기업이 작년에 수입한 이 품목은 80~90%가 일본산이야. 반도체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딱 봐도 악영향이 예상되지.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불매운동을 벌인 거야. 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수출 규제에 나선 걸까? 일본은 한일 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강제 노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무역 문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딱 봐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인 느낌이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일기본조약. 일단 그때로 돌아가보자. 광복한 지 20년이 지난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양국 정부는 수교를 하게 되지. 이 조약으로 양국은 끊겼던 국교를 정상화하고 국권을 잃게 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어. 근데 이때를 회고한 김종필 전 총리의 자서전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과업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 조국 근대화에 자금 미천을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미국이 구상하고 있던 미국, 일본, 한국의 수직적 안보체계, 공산권에 대항할 수 있는 동아시아 안보체계 구성 작업이 잘 돼갔지. 결국 이 조약 체결에는 안보와 경제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박정희 정부가 보상 당시 3억 달러 중 90%를 경제개발에 투입했고 10%만 보상금으로 지불했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한일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 2조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그리고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임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싸우고 있어. 영어판에 따르면 already null and void라는 애매한 문구로 정리돼 있어. 우리는 한일 합방이 체결 당시부터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본 반면에 일본은 합방은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고 유효하게 지속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야. 한일 합방을 유효라고 본 건 35년간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긴데 식민 지배의 불법성 인정이 핵심인 이유는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문제 등이 다 이 문제랑 연관돼 있기 때문이야.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징용, 위안부 등 식민 지배로 피해를 받은 개인도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배상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돼. 65년 협정으로 받은 돈도 사실은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총 5억 달러를 받았는데 액수도 액수지만 이걸 독립축하금으로 받아낸 거야. 동남아 국가들이 태평양 전쟁의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지. 이중 무상 3억 달러의 성격도 이미 무효라는 문장에 따른 해석 차이로 갈리게 돼. 1910년 당시부터 조약이 무효였다고 인정이 되면 일본이 보상한 돈으로 재정 및 민사상 청구권은 해결됐지만 위안부 등 법적 문제는 미해결이다 이렇게 남게 되는데 반면 유효였다는 걸로 가게 되면 식민지배와 무관하게 독립축하금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가게 되는 거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일본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어. 사실 자기들도 개인의 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거든.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 조약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주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의 의미지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경제협력 명목자금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아. 청구권 대가가 아니라 경제협력 성격이다라는 얘기는 식민 강점이 합법이기 때문에 우린 배상할 게 없다라는 얘긴데 그래놓고 이 자금으로 우린 청구권 문제도 해결했다라는 의미는 결국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야? 아니 애초에 청구권이 없다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또 일본 대법원은 2007년 4월 중국 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쨌든 이 조약 해석에 따라서 배상 그리고 보상 이 용어도 달라지게 돼. 배상은 국가가 잘못한 상태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상이라는 건 국가가 잘못한 게 없어도 손해를 본 국민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한국과 일본을 커버하고 있고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특파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물어봤어. The question is that who signed the agreement? At what moment? On the Korean side, it has been signed by authoritarian President Park Chung-hee. So with no real debates in the Korean society, it was a time of a troubled time. So it's difficult to say that all the issues are solved. 2018년 판결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그 시작이야. 당시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책임이 소멸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2003년 상고를 기각했지. 그러자 피해자들은 2005년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해. 이때는 또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로 한일 협정 문서를 공개했어. 이때 문서가 공개되자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비해 1975년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이 생겼어. 어쨌든 이 소송은 2008년 1심에서 2009년 2심에서 피해자들이 패했어. 그러다 2012년 5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신미쓰비시가 징용 피해자 9명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거야. 일제 식민 지배로 피해를 본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승소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지.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시작한 것도 이 판결에서 시작됐어. 근데 왜 13년이나 걸린 걸까? 이미 1993년 고노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고노다마 때 일본 사법부는 일본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 근데 이걸 행정부가 무시한 거지. 후속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어. 한국 외교부도 사실은 잘못했어. 2011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 위헌 결정을 내렸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7년 넘도록 해소를 안 한 거야. 이 두 대법원 판결 사이에 한일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졌지.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기도 했어. 이후부터 우리와 일본의 갈등은 노골화됐지. 2013년 아베는 야스쿠니 심사 참배를 해서 한국 정부가 반발했고 2014년 일본은 중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라고 명시하기도 했어.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어. 2017년에는 일본이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했고 일본 관방장관도 부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어. 2018년에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자 일본은 초계기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지. 2019년 7월에는 결국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8월에는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백색 국가 목록에서 상대 국가를 제외하기도 했어.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이대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것을 또 하나의 역사로 삼아 양국의 새로운 세대에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일 쌍방에 똑같이 부과된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직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 오늘 이야기 잘 들었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다음에 보자고.